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인데요.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24년도 10월에 설립된 회사로 73년도에 기업을 공개했는데 2003년도에 유가증권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외부 감사 3년 연속 의견 거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전을 해서 2009년도 10월에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하이트 진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종합 주류 판매 기업인데 맥주와 소주, 생수와 기타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이트를 가보면은 참이슬, 테라, 진로와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트 진로 홀딩스 외에 8인이 53.81%를 그리고 자사주가 2.12%, 국민연금공단이 8.73%의 주주 구성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타가 35.3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하이트 진로가 0.81, 롯데칠성이 0.42, 무학이 0.58%로 다른 주류 업체보다는 조금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주 높은 거래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는 2009년도에 상장이 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고 본사는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볼게요. 주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재정 측면의 조세 정책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고객 욕구가 더욱 다양화되어서 가격뿐만 아니라 맛, 원산지, 패키지 등 같은 여러 가지 수평적인 욕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질적인 성장으로서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유흥용 주류 판매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맥주와 소주 시장 역시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해요. 경쟁 요소를 살펴보면은 현재 국내 유일의 토종 주류 회사인 하이트 진로와 외국 주주 회사인 오비 맥주의 양사 경쟁 구도로 재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연도별 주종별 국내 소비량을 보면은 맥주가 가장 높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소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013년도까지밖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이트가 39.24% 그리고 오비가 60.77%로 하이트보다는 오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주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0년도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하이트 진로가 50.1%로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은 소주는 1등 그리고 맥주는 2등 정도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주와 맥주에서 매출에 각각 58%와 34%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소주와 맥주를 통틀은 좀 소맥의 전체 매출 비중이 9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소주와 맥주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데 그 비중이 전체 비중의 29%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동비의 비중이 71%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하이테 진로라는 회사는 변동비의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선 우측 상단의 K거 기준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자본금은 0%, 자본은 마이너스 3%가 역성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최근 6년 동안을 살펴보면은 단 한 번도 자본금이 증대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마이너스 3%씩 역성장했다는 것은 실제 이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쌓여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채는 오히려 1%씩 성장을 했는데요. 실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3,688억 원일 때 실제 지배주주 지분은 1조 정도가 되고 부채는 2조 2천억 원으로 자본보다 2배 높은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의 수치를 살펴봤을 때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부채의 비중이 자본의 약 2배 정도가량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은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16년도에 6.6%로 시작해서 19년도에 4.3%까지 떨어졌고 2020년도에 다시 8.8%로 급반등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도 7.9%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3%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7%씩 성장을 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영업이익률 수치로 봤을 때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20% 중후반의 매출 채권 비율을 보였는데요. 19년도와 20년도 그리고 TTM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15%에서 18%대의 매출 채권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출 채권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여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류 사업의 특성 자체가 높은 매출 채권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 채권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3%씩 성장했을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은 마이너스 5%씩 역성장을 해서 과거 대비 최근의 매출 채권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매출액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19년도까지를 살펴봤을 때 매출액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유형자산의 비중을 갖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다행히도 유형자산의 비중이 매출액의 89%까지 내려온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2016년도에 10.9%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도 높은 수준으로 7.4%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트와 진로가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그 무형자산, 즉 프리미엄을 인식한 금액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5%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1%씩 역성장했고 무형자산은 마이너스 5%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2.8%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3.4%씩 성장을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2.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는 1.4%씩 매년 성장을 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실제 5.8%씩 성장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6.4%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당 배당금이 900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다가 2019년도에 주당 배당금이 700원이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020년도에 750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주당 배당액은 마이너스 4.5%씩 역성장했고
현금 배당 수익률도 마이너스 13.9%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도 계속해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실제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2.35%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도 4.27%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2.28%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2.35%의 주당 배당 수익률은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단기 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을 먼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하이트 진로가 16년부터 TTM까지 단 한 번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영업의 질이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866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828억 원으로 단기 순이익의 4배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TM 기준으로 살펴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4배 높은 수준의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씩 성장을 했고 단기 순이익은 6%씩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를 살펴보면은 최근 5년 동안 하이트 진로는 14%씩 성장을 했고 코스피 대비 7%나 높은 수준의 계속 주가가 성장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가 훨씬 큰 관계로 마이너스 1325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난 뒤에 2020년도에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서 실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엄청난 수준의 반등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주가는 급등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1,500억 원가량이 되지만 실제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캐펙스, 잉여현금 흐름의 추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 2019년도부터 최근 4분기까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ROIC가 201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고 2020년도에는 5.36, 2021년도 3분기까지의 TTM 기준으로 살펴본 것은 3.3%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5천억 원가량으로 좋은 순자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9년도에는 시사분면 끝에 위치해 있는 것이 2020년도에는 비사분면까지 올라왔고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비사분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가 주당 36,950원인데요. ROE가 2022년도 예상이 9.77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16,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S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7, 8%대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TTM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캐시 플로우가 일부 감소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인데요.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에도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5천억 원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2,645억 원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류값 인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법인카드를 통한 소주와 맥주에 대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이트 진로에 대한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